조정은 의원 인터뷰가 끝났고요. 이제는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출연하신 두 분은 인지도 면에서 매우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계신 곳이 어디였냐? 바로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분들과 함께 용산의 재미난 이야기들 한번 아침마당식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너는 그래서 점심마당입니다. 점심들 맛있게 드시고 계신지 점심 드시면서 편하게 웃으실 수 있는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은요. 대통령실에서 정무 1비서관 하셨던 전희경 지금 위원장님이시죠? 당협위원장님이시죠? 아닙니다. 아닙니까 아직? 제대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아하. 11월에 나오셨죠? 10월 15일. 10월 15일. 네. 이게 용산에서 나오신 날짜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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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따끈따끈합니다 지금. 네. 네. 그리고 네. 그보다 조금 더 일찍 나오신 것 네. 같은데요. 이승환 서울 중랑을 당협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전희경 지금 전 비서관님이라고 말씀드린 게 맞습니까? 그러면? 네네. 지금 현재는 이제 당협위원장 아니시고 네. 어디로 가시죠? 어디로요? 의정부 가시죠? 네, 맞습니다. 의정부 갑. 네. 네, 의정부 당협위원장이라고 그냥 보면 안 됩니까? 어유, 그건 안 됩니다. 이미 누구 계세요? 없습니다. 없는 상황이죠? 전문 용어로 무주공산. 무주공산 네. 주인이 없습니다. 거기에 이제 의정부로 아마 출마를 거의 이제 굳히신 걸로 네. 알겠고요. 그리고 우리 이승환 당협위원장은 네. 서울 중랑을 네, 그렇습니다. 두 군데 다 국민의힘 좀 쉽지 않은 지역인 건 맞죠? 어려운 지역인데 네. 사실 선거를 뛰는 입장에서는 어디도 쉬운 데가 없어요. 쉬운 데 없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뭐 당에서도 뭐 험지 뭐 차출 이런 거 얘기할 때 네. 여기가 험지다 이러시는 분들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다 험지지 뭐. 어려운. 근데 저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네. 우리 경기도에서 네. 전희경 비서관님이 이기시고 중랑에서 제가 이기면 네. 저희 당 최소 170석 이상 갑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어떤 계산이에요? 벨트로 엮여 있어요. 이 동북벨트. 네, 의정부하고 네. 중랑구하고 중랑천으로 엮여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강으로 나가는 길 아닙니까? 물론 그 사이에 노원도 네. 있고 뭐 도봉도 있고. 그건 합니다만. 모르겠고 일단은 저희 중랑천으로 의정부와 중랑구가 엮여 있는데 이 중랑천이 서울에서 두 번째 큰 강입니다. 한강으로 나가는 길이고 네네. 용산에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네. 제가 전 비서관님 모시고 이겨야 우리 당이 이긴다는 걸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네. 정리를 해보자면은 네. 둘이 같이 가자. 네. 함께 가자. 그런 정리 이런 필요도 얘기입니다. 없고요. 자, 중랑 네. 을이면 어디 면목동이에요? 아니요, 면목동은 중랑 갑 지역이고요. 갑이고. 저는 네. 중랑 을, 신내동 네. 그 태능하고 좀 붙어 있는 그쪽이 그쪽이에요. 중랑을이에요? 위쪽이에요. 네. 아니 제가 예전에 중랑구 잠깐 살았거든요. 어디? 망우리. 망우리요? 네. 망우리 저희 지역, 망우 본동이 저희 지역구예요. 그렇습니까? 네네. 망우동은 지역구예요? 네. 망우 본동. 망우 쌈밥 드셔보셨습니까? 망우 쌈밥 알죠? 알죠. 망우 찜 쌈밥. 찜 쌈밥? 예, 찜도 같이 나와요. 무슨 찜이 나오죠 거기? 거기 양배추찜이 나와요. 양배추찜, 예, 그렇죠. 양배추찜하고 호박잎하고 네, 저희 맞아요. 어머니가 그 찜쌈밥집 앞에서 네. 백반집 하셨는데 네. 그 찜쌈밥이 너무 잘 돼서 망했죠 뭐. 아니 근데 거기서 식당 하시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네. 그 기다리는 분들이 워낙 많아갖고 기다리다 그냥 가시거든요 딴 데로. 거기 그런 그런데 콩고물만 해도 좀 거기가 괜찮아요. 네. 워낙 잘 돼서 인근 맞아요. 건물에 다 샀어요. 맞아요. 네. 그런 데가 있군요. 네, 망우쌈밥 유명합니다. 거기. 이렇게 이제 목도 봐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의정부까지는 제가 못 살았는데 의정부 부대찌개 가야죠. 의정부는 부대찌개 가야죠. 그렇죠. 예. 여튼 이제 두 분은 이제 출마를 이제 이번 총선에 앞두고 계신데 그 전에 이제 어쨌든 좀 쌓으셔야 되잖아요. 인지도도 좀 쌓고 인기도 좀 쌓고 사람들의 관심도 좀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관심 받을 만한 주제로 용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대통령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좀 몇 개 좀 풀어주세요. 왜냐면 용산이 예전엔 그래도 대통령도 뭐 이렇게 도어스태핑도 좀 하시고 그랬는데 요즘은 워낙 얘기가 좀 없는 것 같아서 도대체 용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뭐 이 지금 벌어진 일에 대해서 용산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건 좀 괜찮겠습니까? 두 분께 부탁드려도. 그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닌데 선글라스라도 하나 주시면 모를까. 제가 저 안구건 좋아하시면서 선글라스 좀 끼는데 제 선글라스 진짜 많아요. 한 30개 있거든요. 네, 드릴게요. 네, 근데 진짜 용산의 얘기들이 요즘 들어 특히 더 좀 시중으로 잘 안 나오는 것 같은 게 그게 좀 의도적으로 좀
대통령실 내에서 있는 일은 요 안에서만 좀 해결하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뭐 나올 얘기가 없어서 그러는 겁니까? 아닙니다. 대통령실은 네. 기본적으로 소통해야죠. 국가 운영의 최고 책임을 지는 곳이기 때문에 네. 사실 뭐 이랬다 저랬다 할 수도 없는 곳이고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많으면 네. 그것이 이제 밑으로 미치는 파장이 많기 때문에 네. 사실 많은 메시지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보안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되는 것도 맞죠. 그런데 그게 오히려 이제 대통령께서 그걸 초반에 좀 허물고 도어 스태핑을 하신 게 네. 굉장히 그 신선하고 이례적인 도전을 하시고 그걸 하셨던 건데 잘 안 됐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네. 몇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뭐 생겨나고 그래서 중단이 된 거죠.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도어 스태핑 중단을 굉장히 잘하셨다고 생각한 참모입니다. 근데 그만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 저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도어 스태핑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네. 뭐 일부 뭐 언론사 기자의 뭐 이 대통령실 취재에 정말 기본 ABC도 안 갖춰준 거 아니냐 이런 문제도 있었지만은 더 큰 문제는 때로는 대통령의 침묵도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그 숙고의 시간도. 침묵이. 침묵이. 네. 무슨 생각을 할까? 네네네. 근데 매일 아침에 그런 그 질문에 대통령이 직접 당사자가 돼가지고 네.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답이라는 것이 국정 운영에 꼭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 네네네. 라는 근본적인 물음이 가장 큰 것이죠. 그래요. 지금 이제 의외로 네. 엉뚱하게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 지금 망우쌈밥 검색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얘기는 관심들이 아 없고. 진짜요? 망우쌈밥 이래서는 점심에다 안- 거기 가시는 이래서는 안 거예요? 됩니다. 아이고. 네, 이건 좀 흥미로운 얘기 하나 네. 꺼내주셔야죠. 저는 제가 네. 듣기로는 도스태핑 그때 중단할 때 네. 대통령께서는 되게 하고 싶어 하셨는데 우리 전희경 비서관님 같은 참모들이 말리셨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고 그렇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60 네. 몇 번 하셨잖아요. 정말 많이 하셨는데 네, 거의 매일 하셨죠. 네, 그때 대통령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본인이 대통령님께서 한마디 아침에 시작하면 하루 종일 뉴스가 그겁니다. 국무회의를 하던 뭐 당에서 회의를 하던 모든 메시지가 다 묻혀지는데 이제 좀 이거를 당과 장관들에게 내어주시기 위해서 스타 장관이 되라 그런 얘기를 주신 것 같고요. 네네네. 이제 저도 대통령실의 메시지가 조금 더 재밌고 친근감 있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네. 우리 정영진 앵커님 제가요? 돈 되는 거 조회수 되는 거 다 하셨잖아요. 매불쇼 하시고 3프로 하시고 다 하셨는데 혹시 대통령실 대변인 제의 들어오면 한다 안 한다? 저를요? 네. 대통령실 대변인이요? 네. 한다 안 한다? 아니 뭐 시킬 생각은 있대요? 이거 한번 타진해 보는 거죠. 아니 지금 입술 끝이 파르르 떨렸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대변인실이란 말이죠. 네. 사실 요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갖고 그만두기 좋거든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근데 대통령실이 뭐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당을 사실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근데 시중에서 그냥 알기로는 대통령실이 지금 국민의힘 꽉 잡고 뭐 무슨 공천이든 무슨 문제든 당 어떻게 갈 건지 뭐 당대표 누구 할 건지 다 그냥 대통령이 결정한다고들 알고 계세요. 이건 얼마만큼이 팩트입니까? 어느 정도가 팩트고 어느 정도는 좀 과장된 얘기입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대학교에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교수 뭐 10분을 네. 뭐 한 대 모아서 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가 뭐보다 어렵다. 왜 이런 비유 있는 거 아십니까? 교수님들이 워낙 이제 의견들이 다르시니까 의견들 다르고 막 말안 각자 듣고. 개성도 다르고 네. 뭐 내가 뭐 이거 안 한다고 내 인생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 약간 그런 게 좀 있단 대통령 말이에요. 말투 같은데. 아닙니다. 어? 아니다. 근데 네. 국회의원은요. 네. 그거보다 더 합니다. 각자의 입장, 상황, 뭐 그래요? 유불리, 네. 뭐 지역구가 뭐 탄탄하냐 안 하냐, 네. 뭐 개성, 뭐 스타일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뭐 사람들은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렇게 뭐 이렇게 풍채나 네. 또 말씀하시는 스타일이나 이러니까 와락 쥐고 뭐 따르라 막 이러면은 뭐 일종의 뭐 그냥 상명하복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국회의원들을 저는 국회의원을 해봤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근데 그 국회의원들을 모르고 잘 하는 모르고 얘기예요? 하시는 말씀이에요. 절대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진짜 대통령도 네. 지켜야 할 선을 지키고 설득하고 또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내가 윤심이다, 뭐 내가 대통령과 뭐 연락도 한 사이다 이런 얘기도 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가 또 필요한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다 다르다고. 300명이 다 다른 게 국회다. 네. 그렇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뭐 당을 장악하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아예? 뭐 장악이다라는 말이 네. 아니 뭐 대통령이 여당이니까 네. 아무래도 대통령의 존재라는 게 굉장히 크죠. 네네. 그러나 그게 소위 말하는 대통령이 줄 서, 뭐 앉아, 뭐 뒤로 취치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쥐로 치심을 왜 시켜요? 근데 그렇게 되진 않는다는 거고. 아니 지금 민주당이 네. 마치 우리 대통령실과 네. 그 당의 관계를 네. 그런 식으로 지금 그렇죠. 자꾸 수직적, 이미지를 네, 수직적 관계. 네, 그렇게 하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그게 정말 프레임인 게 그 민주당이 예전에 전남지사 하던 이낙연 지사를 네.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 되고 청와대로 불러서 총리를 시킵니다. 네. 그리고 총리하다가 내려가서 당대표를 합니다. 네. 그리고 당대표를 할 때에 그때 당시에 당대표였던 추미애 대표를 법무부 장관 시킵니다. 네. 그리고 국회의장 하던 정세균 의장을 국무총리 시킵니다. 이게 바로 대통령이 국회와 당을 완전히 장악한 사례예요. 그때는 이제 대통령의 그냥 마음 자체가 네. 당을 통해서 국회를 통해서 그냥 흘러나가는 건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은 구조적으로도 네. 그리고 저희가 의석수적으로도 네. 당내 역학적으로도 그럴 수 없는 상황이고요. 민주당이 본인들이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그런 프레임을 우리에게 씌우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그때 이제 뭐 당대표 막 그때 선거할 때도 그렇고 보통들은 이제 윤심이 어디에 있냐, 뭐 윤 대통령이 지금 누구를 점 찍었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당의 모든 일들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 게 아니다. 네. 상호 설득과 신뢰와 존중이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 아니 지금 이승환 그 네. 행정관 전 행정관이 지금 말씀을 정말 잘해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 청와대의 위세라는 거는요 네.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 임종석 비서실장 그렇게 그 나이 어린 비서실장으로 오신 것도 참 드문 일이고, 네. 그리고 학생 운동을 같이 하던 사람들이 그 청와대에 대거 포진하면서 뭐 이신점심 뭐 어깨동무해서 그 만들어진 그런 정권이고 그 내부였기 때문에 네. 그 청와대의 그 위세라는 거는 우리 용산 대통령실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근데 그때 문심 뭐 이런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윤심 하는 거는 네. 어찌 보면은 굉장히 이 정부의 그 보편적 여당과 대통령 또 여당과 대통령실의 관계를 굉장히 좀 악의적으로 그 자꾸 몰고 가려는 구도다 이렇게 네네네.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재밌는 게 만약에 아니 정말로 눈이 안 보이니까 동의를 어느 정도 하는지 알 수가 없네. 동의는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네. 정말로 대통령께서 당을 장악하기 위해서 네. 야, 제 최고위원 나오지 말라 그래. 네. 누구 나오라 그래. 빨리 가서 얘기 전해. 네. 그렇게 대통령이 정말로 당을 장악하기 위해서 마음을 먹고 자기의 사람을 보낸다 네. 하면은 대통령실 구조상 누구를 보낼 것 같으세요? 누구를 보내냐? 네. 뭐 정무 쪽 뭐 정무 1비서관이에요. 네. 그 만약에 그런 거를 한다면은 네. 정무 1비서관밖에 없는데 네. 우리 비서관님은 이 타고난 의회주의자이시고 전인영 비서관님이 정무 1비서관이었죠? 네네. 네. 당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다. 그렇게 만약에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네. 아닙니다 대통령님 네. 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아주 합리적인 당대 관계 당과 대통령실 관계를 가져왔다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사례가 많이 생각나진 않는데 예를 들면 예전에 김은혜 수석 같은 경우 이제 경기도지사 나갈 때 원래 이제 당에서는 다른 목소리도 많고 뭐 이준석 전 대표도 뭐 반대하고 뭐 이랬었는데 무리해서 대통령이 보낸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당에 후보를 내는데도 대통령이 만약에 야 이번에 김은혜 이렇게 가면
그거야말로 대통령이 당을 좌지우지하는 거 아닙니까? 김은혜 후보가요. 네. 그때 경선했어요. 후보. 네. 여러 명이 경기도지사 선거에 도전장을 냈고 네. 김은혜 후보가 경선을 해서 후보 자리에 올라섰죠.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겁니다. 아니 대통령이 보니까 저 사람한테 좀 힘이 실린 것 같다. 이거는 우리가 뭔가 유권자들이 판단할 때 중요한 판단의 어떤 하나의 근거는 될 수 있는데 이게 뭐 찍었다, 시켜줬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게 아닌데 오히려 오늘 그 뭐 본격적으로 참 정치 얘기로 들어갑니다마는 네. 오늘 그 저기 황운하 의원에 대한 재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선거 개입 재판이에요.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3년 반 만에 1심 선고 나오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문심이다. 청와대에서 다 했다. 청와대에서 선거 결과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 그때 그렇게 우리가 떠들썩하게 했나요? 그런 얘기도 안 했는데 네네. 지금 용산과 국민의힘을 놓고 과도하게 이거는 프레임이 있다. 네네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지금 하고 계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부산 엑스포 유치 불발과 관련해서 민관에서 접촉하며 저희가 느꼈던 예측이 좀 많이 빗나갔던 것 같다. 이 모든 게 저의 부족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열심히 뛰긴 뛰었는데 이걸 잘 지휘하고 유치를 끌어내지 못한 게 저희 부족의 소치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이제 했다고 속보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대국민 담화 하시는 것 같네요, 그죠? 네, 대통령이. 그렇죠. 국무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거 말고 네. 직접적으로 이렇게 국민 앞에 서가지고 말씀하시는 거는 참 오랜만이다 싶습니다. 좀 약간 좀 예민한 문제 하나만 좀 여쭈겠습니다. 지금 원래 이제 현안 여쭙는 시간은 아닙니다만 지금 이제 그 김건희 여사의 고가 백 뭐 수수 의혹이 이제 지금 터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대통령실 이거 굉장히 좀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 혹시 뭐 들리는 얘기 좀 없습니까? 들리는 얘기는 없고요. 네. 뭐 별다른 입장이 없다라고 어제 나온 걸로 저도 언론을 보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좀 약간 큰 일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이게 어떤 포인트에서의 문제냐인데 네. 지금 그게 뭐 반환 선물로 뭐 지금 저기 들어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네. 그게 근데 글쎄요 지금 이게 큰일 아닌가요라고 지금 이제 네. 우리 앵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는 큰일의 포인트는요 네. 그 여사를 만나러 가는데 그것도 목사. 목사님께서 그 여사님을 만나러 가는데 네. 그 가족 간의 친분으로 그 막 사진도 보내고 그렇게 안심을 시켜가지고 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소형 손목시계 이 몰래 카메라가 장착된 손목시계를 네. 달고 가가지고 네네. 그걸 차고 가가지고 그런 영상을 찍을 수 있다. 이게 큰일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문제죠. 그거는 좀 문제가 아니라 네. 게다가 행정 취재. 오늘 나온 거 보니까 네. 이게 그 물건도 목사 그분께서 산 게 아니고 네, 뭐 언론사가 뭐 언론사가 사줬다는 거예요. 네, 몰카랑 뭐 백을 사줬다고 네. 하죠. 네. 그리고 이 장착한 그 무슨 뭐 007 첩보 영화에 나오는 시계인지 뭔지 네,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네, 네. 근데 그 언론사하고는 대통령실과 영부인 그 여사님하고는 소송전이 붙어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 언론사와 그 김건희 여사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그 사적 보복에 해당할 수도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걸 지금 큰 사건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그거를 이제 폭로다 하는 쪽은 네. 선물 받았다 이게 이제 큰 사건이다라고 지금 네네. 이제 그 가고 있는 것 같고 그걸 이거 취재라고 부를 수 있어? 이걸 왜 저 언론사에서 목사에게 선물을 사주고 저 시계를 채워서 네네. 보냈어? 이런 일이 세상에 벌어질 수 있어? 그러면 앞으로 현역 그 대통령의 부인을 상대로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앞으로 이 나라에서 누가 정치를 하고 뭐 하겠어? 물론 이런 분들 계실 거야. 아이 그 쫄리지 않으려면은 뭐 깨끗하게 살면 되잖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그 함정을 파놓고 도사리는 거에 걸려들 수 있는 그런 그
고강도 그 함정 사회를 살아간다는 것은 네, 네. 다른 차원의 문제가.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문제 없으려면 예를 들어 김건희 여사가 뭐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그 자리에선 거절하지 못하셨더라도 그걸 이제 뭐 반환 품목 뭐 이런 게 있다면서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보관을 해놓으셨거나 혹은 뭐 반환이 된 것만 확인되면 사실 대통령실이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만 됐다면. 근데 여전히 그걸 뭐 받아서 계속해서 사용을 하셨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그건 좀 문제인 것 같고, 물론 이제 그것과는 별개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언론사의 취재는 분명 문제가 좀 있죠. 이것도 아마 불법의 영역에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긴 한데, 요거는 뭐 따로 수사를 뭐 하더라도 여튼 김건희 여사가 만약에 그 적지 않은 금액의 가방을 수수했다면 요것도 좀 당연히 굉장히 국민적인 비판 같은 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같은데. 네, 그게 그렇죠? 주고 간 건지 두고 간 건지 아직 뭐 알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제가 여기 와가지고 우리 정영진 앵커님하고 이렇게 잘 얘기하다가 네. 이 밑에 뭐 비닐봉지에 미원 하나 쓱 놓고 가고 나가면서 경찰에 전화해서 야 거기 뭐 흰색 가루 있던데 에이. 이러고 가면은 아니 사회를 불신으로 만드는 것 에이, 자체가 그건 아니지. 저는 그게 잘못된 것 같고, 아니 근데 김건희 여사가 왜 이러세요? 뭐 이러면서 그건 받은 그게 아직 뭐 풀로 나온 건 아니니까. 그리고 네. 거기가 대선 때 그 7시간 녹취록 푼 데 아닙니까? 네, 맞아요. 예, 그거 풀면서 네. 온갖 음해성 그리고 살라미 전술로 하나씩 다 했는데 다 까고 나서 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했던 데니까 저는 이런 그 서울의 소리가 또 응징 취재 잘하는 데 아닙니까? 이런 함정 취재 자체가 먼저 응징 받아야죠. 아니 근데 어떻게 대통령 부인을, 그러니까 영부인을 그렇게 만날 수 있는지도 저는 약간 좀 신기하더라고요. 아니 그때가 네. 이제 그 관저가 아직 네.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그 아크로비스타 사실 때. 그렇죠. 네. 그 사저에서 출퇴근하시던 시기고 네. 이제 그 출발점은 네. 그 고향에 그것도 일찍 작고하신 아버지의 부친들끼리 아는 관계에 또 목회자시고 뭐. 하니까 그런 미팅이 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 이슈가 근데 아마 당분간은 또 정치권에서, 왜냐면 이제 민주당에서도 지금 뭐 박주민 의원 비롯해서 여러 의원들이 이 문제 굉장히 또 세게 걸고 넘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슈가 당분간은 정치권에서 좀 될 것 같은데, 대통령실이 또 어떻게, 만약에 이런 일이 생겨요. 대통령실이 계셨으니까 어떤 뭐 프로토콜 같은 게 있습니까? 야, 문제 터졌다. 그러면 누가 뭐 이런 보고를 하고 이런 사실 파악해서 이렇게 대응한다. 이런 게 좀 있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네. 팩트를 확인하는 거고요. 팩트 확인하는 거. 네, 팩트를 확인하는 것이고 네. 두 번째는 이것이 공적 조직인 대통령, 그러니까 우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통령의 보좌에 해당하는 사안인가, 즉 공적으로 대통령실이 움직여야 되는 사안인가, 네. 이걸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기준에 입각을 해서 대통령실도 판단을 할 겁니다. 네네. 요 총선 관련해서 요거 좀 한번 여쭙겠습니다. 대통령이 총선에 도움 됩니까 안 됩니까? 대통령이요? 예. 도움이 되죠. 돼요? 되죠. 지금 지지율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저는 네. 대한민국이 굉장히 다이나믹한데 네. 제가 21대 선거 때 낙선했거든요. 국회의원 선거에. 네. 그런데 2월 달에요. 그때 당시 자유한국당이 네. 압승을 한다 그랬어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한번 복기를 해보면은요. 그러니까 4월 총선인데 4월 총선인데 2월 달에 그때 이제 코로나 전국으로 들어섰고요. 2달 남겨놓고 그렇죠. 코로나가 이제 대한민국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고 2020년이었나요 그게? 2020년이죠. 그랬겠네요. 네. 예. 그리고 그때 이제 조국 사태가 정점에 오르고 네. 그러면서 이게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이 그 소위 말하는 진보지에 실리게 됩니다. 민주당만 빼고.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조국 흑서라 그래서 그동안 민주당의 든든한 우군 역할을 해주셨던 오피니언들이 돌아서서 이런 위선은 네네네. 심판을 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나올 때예요. 그게 네네네. 2월이에요. 네. 불과 이제 총선 2달 전이거든요. 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게 이제 코로나가 완전 막 피크로 달리니까 이게 정권 심판에서 국난 극복 프레임으로 가면서 네. 가장 주요하게는 또 문재인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소득하고 상관없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이제 실시를 하고 네네네. 뭐 이런 식으로 가면서 이 총선의 구도가 확 바뀌게 됩니다. 근데 그걸 어느 정도로 느끼냐면요. 네. 이게 저희가 시장도 다니고 출근길 인사도 다니고 그러는데 피부로 느껴지는 유권자들의 온도가 달라지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이쪽 지지했던 분들이 저쪽 지지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무관심층, 그러니까 유동층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마음을 정하는 걸 느낀다 그럴까? 아, 어디에도 마음 안 주셨던 그렇죠. 부동층들이 뭐 그런 것들, 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팽팽한 어차피 이제 이렇게 그 양쪽에 그렇겠죠. 네네네. 그 팽팽한 쪽은 팽팽한데 이제 관심이 없던 분들의 관심이 생기면서 마음을 정해야 되는 네네네. 그런 시점에서 그분들의 마음에 추가 기우는 걸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물론 지금 우리 정부의 지지율이 네. 뭐 높은 게 아니지만은 아직 시간은 있고 기회는 있다. 그리고 대통령이 선거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말 필살기로 임할 나와요? 것이다. 필살기. 뭐 나옵니까? 필살기로 임할 것이다. 뭐 아. 정책도 그렇고 그렇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지난번 강서 선거가 뼈아픈 패배였지만은 네. 굉장히 큰 저희에게 교훈이 된 게 약이 됐다. 네, 약이 된 게 뭐냐면 그때 추석 이전만 하더라도 수도권에서 선거 나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한 5가지 환상에 빠져 있었어요. 5대 믿음이 있었어요. 이재명은 구속될 것이다. 네. 민주당은 분열될 것이다. 우리 당이 정신 차릴 것이다. 네.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낼 것이다. 네. 대통령 지지율은 오를 것이다. 아. 이 5대 믿음에 빠져 있었는데 네. 근데 여기에 다 빠져가지고 당연히 우리가 이기겠지라고 하는 그 환상에 있다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인 것들이 하나씩 안 되는 걸 느껴지면서 네. 우리 당의 자구책, 우리 후보의 경쟁력 그리고 대통령과 국정호흡을 잘 맞추면 다음번 총선 이후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17% 차이의 패배가 굉장히 뼈 아팠지만은 다시 한번 총선을 앞에 두고 새롭게 우리 그 진영을 정비하는 계기가 된 것 같고요. 제가 어저께인가요? 그 네. 4년 전 기사가 뜨길래 봤더니 4년 전 딱 이때 기사가 그 유재수 부산부 시장 그 이제 구속되고 그리고 이제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네네네네. 개입하는 거에 조국 장관이 후원회장했다. 네. 그리고 송철호의 사위가 조국 장관의 인사검증팀에 들어가 있었다. 네. 하고 온갖 뉴스가 조국으로 완전 양분돼 있었어요. 음. 그러고 나서 2020년 넘어가면서 2020 원더키드 막 나오다가 그러다가 이제 막 코로나 나오고 네. 그때 무슨 상황이 있었냐면 4년 전 12월 23일에 선거법이 확정이 됐거든요. 네. 그때 하면서 이게 완전 연동형으로 가면은 비례 의석수 막 몇 개 생긴다. 250대 50으로 가면은 정의당이 25석 가져간다 하면서 전국에서 창당 물결이 27개 창당 조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분위기가 한 번에 반전되는 우리 전 비서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계기들이 있었는데 네. 지금부터는 정말 그 외나무다리 외줄 타기 하듯이 네네네. 가면서 함께 가야죠.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주식시장이나 요 총선이나 예상한 거 거의 반대로 좀 잘 가는 것 같아요. 예, 많이들 이렇게 예상하는 대로 반대로 또 많이 가는 것 같은데 대통령실에 어쨌든 계셨으니까 혹시 좀 가볍게 그 대통령과 있었던 에피소드 같은 거 혹시 있습니까? 우리 뭐 전희경 위원님이나 이승환 행정관은 캠프 때부터 같이 함께 계셨어요? 했으니까 네. 저는 이제 대통령 되시고 나중에 나서 들어가셨고. 네. 이제 그 대통령실에 합류를 한 멤버고 그러니까 아마 추억은 이승환 국장님이 더 그래요? 많으시지 않을까. 뭐 좋은 것도 좋고 약간 안 좋은 것도 좋습니다. 경성 캠프 때는 제 네. 뒷자리가 이제 후보님 방이셔가지고 이제 뭐 이런저런 이제 얘기 나오는 거 이런 부분에 분노하시는구나. 이게 다 들리는군요. 네, 뭐 그런 부분이 많았고. 그리고 뭐에 이제 분노 많이 하십니까? 일단은 뭐 여러 음식 가지가 맛없- 있는데 여러 음식 가지가 맛없는 있는데 거? 일단 끼니 잘 챙겨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제가 본선 때는 또 이제 네. 그 여의도가 아닌 다른 모처에서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때 이제 토론 준비하고 하면은 이제 문석 한번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오면은 네. 이런 워딩들을 좀 집중해서 보시는구나 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대통령실 와서는 이제 정말 절차와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네. 접촉점은 대통령 용산에서는 정말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그래요? 네. 대통령이 막 이렇게
뭐 맛있는 거 사주고 혹은 뭐옷 하나 이렇게 아유. 패딩 사주고 이런 건 네. 없군요. 대통령 근데 저희가 확실히 달라진 게 청와대 시대를 종식하고 용산 시대 가지 않았습니까? 네. 한 건물 안에 다 있어요. 한 건물 안에 다 있어가지고 제가 초창기에는 그 인사비서관실에서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비서동 따로 있고 뭐 이런 게 네. 아니고 하나에 네, 다 한 있다. 건물에. 5층에 계시고 그 인사실이 4층에 있었는데 네. 정말로 시도 때도 없이 전화가 오면은 네. 전화가 이렇게 딱 오면은 그냥 막 달려가다가 보고해야 될 사람들이 달려가다가 다시 소리를 막 지르면서 들어와요. 으아! 막 이러면서 들어와요.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사무실에 앉아 있다가 전화 받고 뛰쳐나갔는데 네. 자켓은 입었는데 네. 슬리퍼 신고 뛰어가다가 다시 이제 구두 바깥신으로 오고 뭐 그럴 정도로 그 업무적 소통은 엄청나게 늘어났죠. 용산이 훨씬 더 좋아요? 그런 그럼요. 면에서? 아, 직원들이 근무하기에는 네. 용산이 훨씬 좋다는 얘기를 이전 그래요? 청와대에서 근무하셨던 분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가 좋아진 거예요? 일단 업무 효율성이죠. 따로 있지 않으니까. 다 가치들이 있고 네. 공간적으로도 네. 그 청와대는 철저하게 이제 대통령의 공간 위주고 이 스탭들 같은 경우에는 네. 거의 정말 이렇게 가건물 비슷하게들 있고 그랬다고 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어엿한 이제 그 업무 공간이 확보가 돼서 일하는데 네. 편해졌다. 뭐 그리고 여름에 조금 덜 덥고 네. 겨울에 조금 덜 춥다. 아 그래요? 굉장히 덥고 추웠다 그래요. 아 그전 청와대가? 예, 예.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그러더라고요. 전부터 계속 청와대나 뭐 이렇게 일하셨던 분들이 그렇죠. 왔다 갔다. 근데 이제 코감기 하셨던 걸리셨어요? 분들이. 저요? 네. 이제 용산에 있을 때 제가 한 번도 안 아팠어요. 네. 근데 나오고 나서 네. 이제 살짝 좀 긴장이 이제 좀 풀어지셨구나. 좀 그런 가끔 기가 그럴 때 있습니다. 있어요. 예. 매일 라이브 하다가 한 네. 일주일 쉬잖아요. 그러면 아파요. 그러니까 네. 저도 이제 저희가 용산에 있을 때 보통 아침을 뭐 6시면은 보통 다 시작을 합니다. 네네네. 근데 더 일찍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5시 반에 출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네. 또 우리 정무수석실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약속들도 많고 그래서 뭐 그렇게 되면은 몇 시간 집에 들렀다 나오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네네. 그때도 안 아팠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자전거 외에 이렇게 계속 달려야 안 넘어지는 것처럼 그렇죠. 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정말 용산 너무 초창기는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5월 9일에 옮기자마자? 취임식 하시고 딱 들어갔는데 네. 의자가 없는 거예요. 사무실 딱 갔는데 처음에 악마의 배치도라고 막 이렇게 사진에 돌았는데 무슨 전화 콜센터 지점처럼 다 앞을 보고 있고 아 다닥다닥. 네, 다 갔는데 의자가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때 총무비서관님한테 의자가 없어요. 어떻게 이래요? 그랬더니 내 거 가져가. 막 이런 식이었고 식당도 없었어요. 2달 동안 안에 식당도 없어가지고 뭐 뱀이네요? 배민도 안 돼요. 왜냐면은 그 대통령실 입구, 그 국방부 입구부터 너무 멀어서 안 돼서 한 명이 이제 총대 메고 편의점 털러 가는 거예요. 진짜요? 네, 편의점 털러 가도 다 이제 뭐 이 정부 부처에서 1급, 2급, 3급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이제 봉다리 들고 있고 그래서 나중에는 편의점도 밥이 없어가지고 진짜? 네, 거의 2달을 그렇게 보냈어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식당이 있고요. 지금은 있죠. 지금은 너무 잘 나오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국방부에서 배려해줘서 합참하고 국방부에서 이제 식당 이용해라. 그래서 네. 야 우리 이제 밥 먹을 수 있다 하고 가면 12시 15분쯤 가면은 밥이 없어요. 이미 다 드셨어요? 네, 밥이 없어서 정말로 근데 거기서 저희가 아침, 점심, 저녁을 해결해야 됐거든요. 초창기에. 대통령은 어떻게 드세요 그러면? 대통령님은 그래도 직원분들 식사하셔야죠. 예. 그때는 모르죠, 그때는. 그때는 모르죠. 대통령 삼각김밥은 안 드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예. 근데 그때 생각하면은 네. 지금은 정말 많이 좋아졌다. 좋아졌고 와, 아침, 점심, 저녁을 먹을 수 있다는 건 정말 크나큰 행운입니다. 그 저희 이제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가고 그 앞에 이제 용리단길이라 그래가지고 용리단길 생겼나요? 네, 용리단길이라 그래서 뭐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뭐 뭐 삼각지역 쪽 그쪽인가요? 삼각지역 그다음에 네, 이제 네. 그 아모레 퍼시픽 있는 네, 그 신용산 거기까지 그쪽으로 이어지는? 해서 쭉 위쪽으로가 정말 그 작고 예쁘고 맛있고 맞아요. 한 가게들이 있어요.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점심 때 되면 이제 그 용산의 국방부 또 대통령실 분들은 밑으로 내려가고, 네네네. 그 이제 그 민간 기업에 계신 분들은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구조에서 중앙쯤에서 만나거든요.
아, 분위기 상당히 다릅니다. 아 그래요? 딱 봐도 그냥 아 저기는 용산에서 왔구나, 저기는 저 아모레에서 왔구나 이렇게 그렇죠, 느낌이 그렇죠, 나는군요. 그렇죠. 위에 동네 사람, 밑에 동네 분들 뭐 이렇게. 그래서 네. 저희는 정말 그 밑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의 네, 그 네, 화사함, 점심 때 느껴지는 그 아, 화사함에 아, 그렇습니까? 같이 섞여드는 아. 그 즐거움이 아주 컸습니다. 아, 그 칙칙함이 좀 걷어내졌군요. 아주 네. 좋았습니다. 근데 좀 민망하기도 했어요. 되게 네. 이렇게 야, 우리도 맨날 삼겹살 동태탕 말고 네, 좀 네. 힙한 데 가보자 하고 딱 문 열고 들어가면은 이제 제가 좀 어리니까 네. 정말 너무 힙한 분들이 다 모여 있는 거야. 제가 조용히 문 닫으면서 이 영업에 방해할 수 없으니까 딴 데 가시죠. 맨날 이러고. 저런 분들 막 인스타 사진 찍고 있는데. 네. 그렇죠. 아유, 그러지 마세요. 우리 괜히 사진에 걸리면은 인스타용으로 별로인 네. 거죠. 자, 이제 두 분 또 뭐 다음 일정도 있으시니까 이제 대략 이제 마무리는 하는데 일단 중랑 그다음에 의정부 네. 여기서 이제 대략 한 5달 남았나 이제 5달 정도 아마 남은 것 같은데 당내 경선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잘 또 뚫고 나가셔야 될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본선에서도 또 쉽지 않은 경쟁을 좀 하셔야 될 텐데 하여튼 결국 지역 주민들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치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마지막 바람 드리면서 오늘은 요 정도 마무리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괜찮습니까? 너무 네. 좋았습니다. 그러나 시청자분들의 판단은 어떤지는 네, 그거 나중에 댓글로 한번 망우 확인해 쌈밥과 의정부 부대찌개로 네, 그걸로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전희경 전 비서관님 그리고 이승환 서울 중랑을 당협위원장님 중랑천에서 열심히 뛰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분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